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그 핵심 아이디어는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들 속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게 뭐든 좋아요. 그 평범해 보이는 물건 안에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사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마르크스가 상품이라고 불렀던 이 물건들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녀석들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품에는요, 진짜 신기하게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사용가치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쓸모예요. 예를 들어 티셔츠는 우리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용가치죠. 그리고 다른 얼굴은 교환가치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다른 거랑 바꿀 때 얼마나 쳐주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쓸모랑 가격,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랑 빵, 이 둘은 생긴 것도 쓰임새도, 만든 재료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장에서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말은 즉, 이 전혀 다른 두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뭔가 공통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모든 상품 안에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그 가치의 비밀, 그 핵심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격이나 쓸모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건 모든 상품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사회적인 실체인데 마르크스는 이걸 인간의 노동이 꽁꽁 뭉쳐서 만들어진 결정체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가치라는 건 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게으름 피우면서 하루 종일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막 높아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걸로 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회의 평균적인 기술이랑 노동 강도를 가진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드는 말 그대로 평균 시간인 거예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가치의 비밀은 바로 노동이었군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산 과정에서 이 가치가 어떻게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자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변 자본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기계나 물건 만드는 데 쓰는 원재료 같은 것들이요. 이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자본인데 이네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요.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완성된 제품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바로 가변 자본인데요. 이건 바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자, 여기가 이 이론의 진짜 핵심이에요. 오직 인간의 노동력만이 자기가 받은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만들어진 가치를 바로 잉여가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계나 원재료는 그냥 원래 있던 가치를 전달만 해요.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자신이 받은 임금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냅니다. 바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 이게 바로 이윤이 생겨나는 비밀의 원천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잉여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돈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쫙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이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모든 땅에 똑같이 50이라는 자본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땅 A에서는 생산량이 1밖에 안 나오는데 제일 좋은 땅 뒤에서는 무려 4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가격은 제일 비효율적인 A 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 C, D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초과 이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남는 이윤, 이게 농사 지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땅 주인한테 지대, 즉 땅 빌려준 값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방금 본 지대의 예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결국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잉여 가치라는 커다란 파이 한 판을 두고 자본가는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한 조각, 은행은 이자로 또 한 조각,
그리고 땅 주인은 지대로 한 조각. 이렇게 각자 자기 몫을 떼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는 경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하나 얻게 된 셈입니다.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마르크스가 남긴 이 말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과학이 왜 필요하겠는가? 정말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경제 현상,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관계들을 파헤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의 목표인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평범한 물건 속에 숨은 비밀이 뭐냐는 거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상품의 물신성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안 보이고 마치 물건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옷가게에서 셔츠를 볼 때 그 셔츠를 만든 노동자의 땀과 시간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엔 오직 가격표라는 물건만 보일 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본이 있으니까 이윤이 생기고, 땅이 있으니까 지대가 나오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받는 거지.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여기죠. 마르크스는 바로 이 생각을 경제적 삼위일체 공식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분석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본이나 땅이 무슨 나무처럼 스스로 돈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새로운 가치는 오직 노동에서만 나오고 이혼이니 지대니 하는 것들은 결국 그 노동이 만들어낸 잉여 가치를 나눠 먹는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공식은 무슨 자연법칙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의 특정 관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본다면 여러분이 매일 쓰고 먹고 입는 그 평범한 물건들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그 물건들 안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그들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